황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은 환경미화 심사가 있는 날이다. 평상시 잘 키우지도 않는 화분을 들고 만원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되었다. 미화부장만 아니었어도 이런 고생은 피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버스에 사람이 많았고 엄마가 새로 사준 블라우스가 꽉 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살이 찌는가? 호흡곤란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나는 그래도 화분만큼은 잘 사수하리라는 마음으로 꼭 잡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파김치로 되어버린 나는 겨우 버스에서 내려 가쁜 숨을 쉬었다. 살았어. 오이? 화분은 멀쩡하네. 도대체 식물은 어디로 숨을 쉬는지 궁금해졌다.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홍미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황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황순이 과학 일기 통해서 이제 과학 이야기 같이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황순이가 식물을 이제 어디로 숨을 쉬나 궁금해 해야 해요. 여러분들 막 안 궁금한데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맞나?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아요? 과학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왜부터 시작한다. 근데 난 안 궁금해?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호기심 있는 척, 궁금한 척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과학을 공부할 때 항상 왜?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가식적이에요. 가식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궁금한 척. 식물은 어디로 숨을 쉬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식물의 잎. 네. 즉, 식물의 사실은 숨을 쉬지 하면 호흡기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호흡.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관 하면 사람은 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허파라고 했죠. 그죠? 이건 사람의 호흡기관이고, 우린 동물이잖아요. 그죠? 동물이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숨을 쉬냐. 걔네가 호흡기관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체 출입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호흡은 사실 뿌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줄기에서도 피목이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고,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도 호흡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벼를 심거나 뭐 할 때 땅을 다시 일구고 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주된 것은 잎에서 일어납니다. 잎.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식물의 잎의 구조와 그다음 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식물의 잎은 어떠한 구조고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안 궁금하죠? 그죠? 식물 뭐 이쁘기만 하면 되지 뭐. 응? 그래도 아는 게 힘이니까. 자, 봅시다. 식물의 잎을 댕강 잘라. 그래서 그 단면을 슉 갖다 대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식물 잎의 앞면 또는 뭐 윗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뒷면이 됩니다. 아랫면? 그러니까 앞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맨질맨질한 그 큐티클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손톱에서도 얘기하는데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그죠? 맨질맨질한 약간 왁스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식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한 겹의 요 세포층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표피입니다. 그럼 요거 세포 하나는 표피 세포일 거고요.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으니까 얘는 이제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피 또는 표피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엽록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잖아. 식물하면 안 먹어도 돼. 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죠? 그럼 광합성을 해 어디서? 엽록체에서. 그래서 식물은 녹색으로 보여.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 식물의 모든 세포에 다 엽록체가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동물은 그 어떤 세포에서도 광합성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그죠? 날씬하지 않았을까요? 식욕, 식탐 이런 거 없으면서, 그지?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세상에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그죠?
나도 식물이고 싶다. 다음 생에는 꽃으로 태어나야겠어. 어쨌든 우리 동물은 그 어떤 세포에서도 광합성 못해요. 근데 식물은 광합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포는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 제외되는 게 누구? 표피. 그래서 표피가 여러분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에 있는 그 초록색이 비쳐 보였던 거예요. 알겠죠? 표피에는 얘는 투명한 애야. 거의 투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엽록체가 없는 애예요. 알겠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울타리 조직이 있어요. 옛날엔 책상 조직이라고 했었어요. 약간 책꽂이에 책처럼 꽂혀 있어서.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울타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이 울타리 조직이에요. 얘는 엽록체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 광합성이 사실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얘는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근데 세포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곳. 광합성이 어떻다? 가장 활발해요. 알겠지, 그지? 그게 바로 울타리 조직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약간 엉성하게 또 세포가 배열되어 있잖아요. 걔가 해면 조직이에요. 네, 해면 조직도 엽록체가 있어요. 그럼 광합성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울타리 조직만큼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엉성하죠? 광합성을 하긴 하지만 가장 활발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잎의 뒷면. 네, 유독 많아요. 뭐가? 기공이라는 구멍이.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 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를 통해서 식물이 호흡하는 건가요? 네, 기체 교환은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기공은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기공은 세포가 아니야. 그냥 구멍이에요. 근데 누가 이 기공을 만들었냐면 두 개의 누가 공변세포라는 거. 공변세포 두 개가 기공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기공 몇 개? 한 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그럼 공변세포는 왜 이름이 다르냐? 여기 보면 여기 누구예요? 가장 바깥쪽 한 겹의 세포층 누구? 표피. 근데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했죠. 근데 이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광합성을 해요. 그리고 얘가 광합성을 해야 하지만 여차저차 어떠한 과정에 통해서 기공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피세포가 변한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고 광합성을 하고 알겠죠? 얘를 통해서 이제 기공이 열릴 거고 기공을 통해서 기체 출입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근데 얼마나 식물이 이제 조물주가 과학적이냐면 이유가 다 있어. 봐봐. 여기 뒷면에 유독 기공이 많거든요. 앞면에도 있지만 기공이 뒷면에 훨씬 많아요. 이쪽으로 세포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 조직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으면 기체들이 이동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해면 조직은 굉장히 엉성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울타리 조직은 이렇게 빽빽하고 책상 울타리처럼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세포도 다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햇빛을. 그치? 만약에 해면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막 둥글뭉글 이렇게 겹쳐있고 이러면은 밑에 있는 애는 햇빛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의 구조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쵸? 자,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옆에 있는 물관체가는 관다발이라고 하죠. 관이 다발을 이뤘다라고 해서 관다발인데 뿌리에도 있고 줄기에도 있고 얘가 잎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관다발, 그죠? 그 다음에 줄기, 잎의 관다발, 물관, 체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분이 이동하는 곳이 체관이에요. 둘이 쌍을 이루죠. 그쵸? 요게 바로 관다발인데 그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식물 잎에서 약간 도드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물맥이나 나란히 맥 들어보셨죠? 우리가 식물의 잎을 깔고 뭐 스케치북 덮고 뭐 사비연필로 후 그냥 그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동전으로 됐었죠. 그죠? 근데 나 어렸을 때 그 동전으로 그거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그거 돈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장난감 시장놀이 하고 그랬다? 우리 친구들 그거 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살 돈이 없었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너 언제야? 뭐 6.25 시대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안 사줬어요. 선생님 그렇게 부유한 집에 자라진 않아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싹싹싹 그어서 1,000원, 그러니까 100원,
뭐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시장놀이 하고 선생님 1,000원은 어떻게 해요? 1,000원까지 쓸 일이 없어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100원 단위로 하면 돼. 아무튼 그때 여러분 나뭇잎을 이렇게 그리면 나뭇잎에 이렇게 뭐 그물맥이다. 그러면 나뭇잎이야. 이렇게 그물 모양의 이렇게 잎맥이 있죠. 그 잎맥이 바로 잎의 관다발이었던 거예요. 잎맥이라고 하죠. 잎맥. 요거고 그 다음에 왜 식물의 잎 중에서 요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풀필이 볼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벼나 또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리. 요런 잎은 나란히 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것도 사실 그 안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자, 이게 바로 잎의 구조. 그다음 하는 일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선생님이 지금껏 얘기한 얘기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잎이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광합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뿌리 못하고요. 그죠? 뿌리도 못하고 줄기도 못해요. 광합성은 잎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잎의 고유한 기능 광합성. 자, 빛을 이용해 빛광. 합성, 만든다고요. 뭐를?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든다. 이런 걸 우리가 유기양분이라고 그러죠? 유기양분. 그치? 그런 걸 만든다. 재료가 되는 게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고. 그치? 물과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에요. 무기양분이에요. 무기양분에서 유기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기양분은 굉장히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들의 양분이 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이 광합성을 통해서 또 만들어낸 산소도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호흡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증산작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산작용 오는 친구들하고 여기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내의 물. 어떻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갔어? 뿌리가 흡수해서. 그죠? 뿌리의 흡수작용. 뿌리의 흡수작용을 통해서 식물체 내로 들어간 물. 물관을 통해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 식물이 살아가는 데 쓰이고, 그죠? 광합성 재료로 쓰이고, 그래도 남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남는 것을 수증기 상태, 기체 상태로 내보내야죠. 안 그러면 그 남는 물을 어떻게 해요? 꽃과 나무가 오줌 싸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 동물이 오줌 싸는 건 괜찮은데, 꽃이나 나무가 이렇게 오줌 싸면 참, 그럴 거야. 그걸 보면 나도 되게 당황스럽고, 오줌 싸는 꽃이나 나무도 창피하겠죠. 그죠? 근데 남는 물을 버리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더럽지? 자, 그래서 식물은 남는 물은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 상태 오줌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기체 수증기가 되어서 기공을 통해 내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증산작용. 됐어?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호흡작용. 네, 기체 출입. 기체 출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그랬는데 어떤 착각을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하시냐면 식물을 하면 딱 광합성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할 때는 얘는 이산화탄소, CO2의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재료잖아. 근데 기체죠. 기공을 통해 흡수할 거거든요. 이걸 흡수하고 광합성 결과 산소를 만들어줘.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하냐면 식물은 항상 이산화탄소만 먹는 줄 알아요. 야, 걔는 맨날 광합성만 해야 되냐? 야, 걔도 숨 쉬고 살아야죠. 걔도 생물인데. 생물 안엔 동물과 식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식물도 꽃 피거나 또는 뭐 씨 종자가 싹 틀 때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건 호흡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얘도 호흡을 할 때, 식물도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먹어야 돼요. 물론 자기가 만들어낸 광합성으로 다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죠. 그치? 그 다음에 날숨 결과 이산화탄소 내보낼 거고. 그죠? 물론 자기가 광합성 재료로 얘를 다시 끌어다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으면 버려야겠죠. 그쵸? 뭘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이게 다 잎의 기능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흡 운동은 뿌리도 하고 줄기도 해요. 하지만 광합성과 증산작용은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거는 잎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오늘 증산작용을 배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광합성이 나오겠죠. 잎의 고유한 기능을 배워가는 거야. 자, 그럼 증산작용 정리가 뭐였어요?
식물체 몸에 남아있는 수분을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내보내야 돼요. 그럼 기공이, 즉 구멍이죠, 구멍. 구멍이 열려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열리냐? 열려라 참깨 해서 열리는 건 썰렁해. 어떡해. 그쵸, 나도 하면서 이건 아닌다 싶었는데. 열려라 참깨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요 옆에 있는 공변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공변세포 기억나죠? 공변세포 누가 변해서 된 거야?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없어. 광합성 못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공변세포는 표피가 변해서 된 건데 엽록체가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도 봐봐. 자,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한다. 그럼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야 돼. 그럼 빛이 있는 언제? 낮에. 그죠? 빛이 있는 낮에. 이때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겨? 포도당과 같은 그러한 양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없던 덩어리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없던 덩어리가 생기면 얘는 그러니까 없던 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져요. 더 농도가 그러니까 농축된다 그러죠. 농도가 더 진해져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얘가 농도가 진하다? 그러면 주변 세포로부터 이렇게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요? 삼투 현상? 삼투 이런 말. 그쵸? 우리가 김치 담글 때, 배추 절일 때 소금물에 담가놓거나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소금물 쪽이 더 농도가 높고 배추 안이 농도가 낮죠. 그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잖아. 그러면 배추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오면서 배추가 절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삼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포도당이 생겼어. 여기가 더 고농도가 됐죠. 그럼 주변이 더 농도가 낮잖아.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변세포가 되게 팽팽해져요. 물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 먹은 풍선처럼 이렇게 팽팽해져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팽압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해요. 세포 안에서 세포 밖을 미는 힘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뚱뚱해지니까 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변세포는 요 안쪽 있죠. 기공을 만드는 쪽이 세포벽이 두껍고 요 바깥쪽이 세포벽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변세포가 닫혀 있다가 내가 낮에 광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농도가 내가 높아져가지고 주변 표피세포로부터 물이 막 들어와. 내가 막 뚱뚱해지는 거야. 이렇게 부풀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요 안쪽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이 얇으니까 바깥쪽으로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점점 늘어나면 뿅! 그죠? 뿅! 해서 기공이 열렸죠. 요 기공을 통해서 누가 나간다? 남는 물이 수증기 상태로 나가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됐어? 그리고 이 기공이 열리려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공변세포가 열려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주로 기공은 낮에 열리는 겁니다. 낮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증산작용을 식물의 잎이 해요. 식물의 잎의 기능입니다. 그죠? 잎의 기능. 이거를 하면 식물한테 뭐가 좋은가? 즉 증산작용이 갖는 의의를 보시면 일단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게 뭔 소리냐?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해요. 땅속에서. 근데 물이 잎까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힘은 누가 끌어올려줘야 돼. 위에서 잡고 잎에서 물이 수증기로 나가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죠? 물 상승의 원동력이 증산작용이고 또 증산작용으로 하면서 체내 무기 양분의 농도 조절. 이 말은 다른 말로 수분량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식물 체내 수분이 많을 때예요. 식물 체내 수분이 많을 때. 나 물 너무 많아.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증산작용이 일어나는데 수분을 빼낸다라는 얘기는 그 수분에 녹아있는 무기 양분의 농도 조절도 함께 의미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요런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어떡해? 물이 너무 많으면 싱거운 채로 살아야 되고, 그죠? 물이 너무 없으면 너무 짭짤한 채로 살아야 되잖아요. 얘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증산작용을 통해서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때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열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쵸? 기와 열에 의해서 식물 체내도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가 자, 식물의 구조 중에서 영양기관, 즉 잎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고 그 잎의 고유한 기능이 증산작용하고 광합성이 있잖아요. 광합성 다음으로 그래서 증산작용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고 뒤에 보시면 마무리 정리 있죠? 한번 내용 쭉 읽고 그다음 마무리 정리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좀 이따 만납시다. 자, 우리 친구들 교환 정리 잘 하셨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들어갈 텐데, 선생님 가끔은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문제 없이 그냥 요점만 정리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많네요가 아니고, 문제가 하나예요. 그치?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잎의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면 돼요. 지금 기공, 공변세포, 그 다음 표피조직, 해면조직, 울타리조직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인가 찾아서 봅시다. 먼저 1번.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다. 즉 기체 출입 통로. 구멍이야, 구멍. 그럼 뭐야? 기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기공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기억을 정답으로 써 넣으시고 그다음 2번. 광합성이 가장 활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식물의 잎의 구조 중에서 광합성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일단 울타리 조직 가장 활발. 그다음 해면 조직. 그다음 공변세포. 그죠? 울타리, 해면, 공변세포가 광합성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다는 얘기는 엽록체를 가진 세포가 가장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던 울타리 조직을 말해야겠죠. 그쵸? 미음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잎을 보호하는 한 겹의 세포층이다. 중요한 거 한 겹. 자, 보호한다? 그럼 가장 바깥쪽에서. 그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한 겹의 세포층이면 세포 하나가 아니라 층이잖아요. 여러 개의 세포를 얘기하죠. 표피, 조직해서 디귿을 써주시고 다음 4번에 표피세포가 변한 거. 원래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근데 변해서 된 얘는 있어. 누구예요? 공변세포. 그치?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잎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해 주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뭐다? 자, 잎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또 기공이 열리려면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일어나는 곳을 잘 알아두시는 거 포인트. 알겠죠? 세 군데. 울타리, 해면, 공변세포.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배웠던 그 증산작용의 의미 아시죠? 그죠? 그러려면 기공이 열려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 광합성이 어떠한 내용인가 다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환 다운받으셔서 황순이의 재미난 일기로서 과학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